프란체스카 여사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있다. 차창이 깨지고 좌석에 스프링이 튀어나온 3등 객차였다. 대구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 40분이었다. 기차가 머물자 대통령은 여기 어디냐고 물었다. 대구라는 대답에 이 대통령의 모습은 너무도 침통했다. 대통령은 나를 천천히 바라다보면서 내 평생 판단 잘못했어.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것이었다. 프란체스카는 바로 곁에서 20년 가까이 남편을 모셨지만 이때처럼 회오와 감성에 젖은 음성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내 비서들에게 서울로 올라갈 것을 명한다.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진 기분이었다고 프란체스카는 수레하고 있다.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 원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결국 우리나라가 불행해진다는 생각에서 남한을 은근히 권했던 것이지 목숨이 아까워서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후회하는 표정을 짓거나 나를 원망하는 듯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너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아내로서의 애롱과 서름이 왈칵 물려왔다고 수레하고 있다. 대구에 머무른 지 1시간도 안 된 12시 20분 기관차의 머리를 서울로 되돌렸다. 간밤을 뜬으로 세운 데다가 식사조차 제대로 못한 형편이었던 것이다. 프란체스카는 보리차를 대통령에게 권했으나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입을 다물고 차창밖만 응시하고 있었다. 수원까지만 가면 자동차로 서울에 들어갈 수 있겠지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머릿속엔 서울 생각뿐인 것 같았다. 프란체스카는 항상 무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철로변에는 뭐가 파랗게 심어져 있었고 밀짚 모자를 쓴 농부들이 일삼 열심히 논을 다듬고 있었다. 그 순간은 전쟁의 공포를 느낄 수 없었다. 기차가 대전에 도착했는데 플랫폼에는 윤치영 씨와 허정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각하 여기서 내리십시오. 서울은 이미 빨갱이들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라며 더 이상 북상을 만류한다.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서울행을 고집했다. 옆에 앉아있던 이영진 충남지사가 대통령을 부추기는 말을 한다. 한 발자국이라도 서울 가까이 계셔야 민심 동요가 적어지십니다. 제가 모시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승만 대통령도 따라서 자네 말이 오라. 나 서울에 가겠네. 라고 응수한다. 프란체스카는 기차에서 내리려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영어로 무슨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야. 라고 엄숙하게 말한다. 대통령은 열차에서 내려 잠깐 휴식을 위해 대전 철도국 2층 역장실로 들어간다.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황 비서를 불러서 기관사에게 수고비를 주라고 했다. 황 비서는 프란체스카에게 2만 원을 떼어 주었다고 보고한다. 잠시 뒤 미국 대사관에 드림라이트 참사관이 달려와서 유엔이 대북 군사 제재를 결의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해군과 공군 출동 및 대한 긴급 무기 원조 명령을 내렸다고 전해준다. 암담하던 분위기는 이 소식에 활기를 찾았고 임시정부를 대전으로 옮기기로 했다. 대통령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충남지사 관저를 숙소로 정한다. 28일 아침이었다. 임시강례회가 도지사실에서 열렸다. 그때 강요들과 국회의원들은 대전 근교 유성온천에 머물고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규홍 총무처장이 신성모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이범석 장군을 임명하자고 했다. 대통령은 서울에서 송출되는 방송에서 여자 목소리의 중국어 방송이 나오는 것을 들어보고 중공군과 소련군이 상당수 북한군에게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29일 오전 8시 30분 무초 대사가 도착했다. 그는 지사 관저로 들어가면서 물이 사나워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다. 무초 대사의 모습은 꼭 쓰레기 더미에 파묻혔다가 방금 나온 사람 같았다. 옷은 몽땅 젖은 데다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흙투성이었다. 수원에서 지프를 타고 오는 동안 서너 차례 적의 야크 전투기가 기관총 소사를 받아서 그때마다 논두렁과 수제구멍에 뛰어들었다 숨었다는 것이다. 그는 메가더 사령관이 한강 방위선 시찰을 위해서 도쿄에서 날아온다는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1시간 뒤 비행장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대통령의 얼굴에 웃음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에게 마음이 보고할 게 있습니다 라며 군대식으로 말을 걸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나 기분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프란체스카에게 격려를 붙였다. 대통령은 미 공군 스윙 대령이 조종하는 경비행기로 무초 대사는 또 다른 비행기로 각각 수원으로 가기로 했다. 처음 대통령은 무초 대사에게 함께 가자고 했으나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두 분이 다 화를 당하면 안 됩니다 하고 프란체스카가 말렸다. 대통령은 삥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군과 미군 임시사령부가 위치한 수원 농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감격적으로 메가더 장군을 얼싸안았다. 그런 다음 대통령이 태뜸 장군 구두가 지금 한참 자라나는 모를 밟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 메가더 장군은 그때서야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뜻을 알아듣고 카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깍듯이 사과를 했다고 한다.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즐겁게 웃었다. 수원으로 비행하던 도중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북한 야크기 2대의 추적을 받았다. 조종사 거의 땅바닥에 닿을 듯 적응 비행을 했고 계곡을 타며 적기의 공격을 피했다.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7시간을 나는 비행장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밤 8시 반 대통령이 무초 대사와 함께 도착했을 때 반가이 왈칵 눈물이 솟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도착 연락을 받고 장택상 시니키 씨가 밤 9시쯤 찾아왔는데 두 사람은 현상 타결을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을 바꿔야 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이범석 장군을 추천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철기 이범석 장군은 게릴라전의 명수이니까 전황타계에 묘책이 될 수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 경질의 뜻은 비치기는 했다. 6월 30일 아침 무초 대사가 대전의 충남도지사 집무실로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가더 장군이 지쳐있는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을 정일권 육군 장군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을 알려왔다. 이승만 대통령도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었던 문제였는지 이날 정오쯤 육군 참모총장 경질에 사인한 것이다. 6월의 마지막 캘린더를 맞았다. 지사 관저 밤 나무 그늘에서 매미 우는 소리가 부르짖고 손도 돌보지 않은 꽃들이 제철이라고 향내를 풍기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은 신장관이 겸임하는 국무총리 자리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마음이 이럴 때는 고당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난국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도 평양에 있는 고당 조만식 선생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전에도 여러 차례 사람을 평양에 보내 함께 일할 것을 제의했었는데 그때마다 고당은 핍박받는 북한 민족을 두고 내가 서울에 갈 수 없다며 사양했고 대통령도 그때마다 안타까워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프란체스카는 많은 시간을 그 고당에 대한 이야기로 6월의 마지막 날을 보냈던 것이다. 대전으로 남하한 뒤 이승만 대통령은 침실 머리맡에 모젤 권총 한 잔을 놓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 프란체스카는 차디찬 그리고 싸늘한 청구가 기분이 나쁘기는 했다. 프란체스카의 이런 표정을 읽은 이승만 대통령은 최후의 순간
공산당 선언음을 쏜 뒤에 우리 둘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다 줄 티켓이야 하고 쓴 웃음을 웃는다. 그 뒤로부터 잠자리들이 들기 전에 나는 우리 두 사람 티켓을 잘 간수했어요? 하면 잘 있지 하며 크게 웃곤 했다고 수레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사변이 일어난 지 5일간의 행적으로서 프란체스코 여사가 난중일기에 남긴 생생한 5일간의 기록이다.